네, 안녕하세요. 소중한 쉬는 시간 10분 잘 활용하셔서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필요한 일들 하셨나요? 저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네, 시작해도 되겠죠? 네, 2교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영리 조직의 디지털 아카이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지금 하고 싶어서 혹은 생각이 있으셔서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셔도 이 강의를 듣는 걸로 전 이해하고 있는데 왜 막연했을까? 왜 어려웠을까를 좀 먼저 짚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디지털 아카이브가 왜 막연했고 왜 어려웠는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성의 부재입니다. 조직 내 기록 관리에 전문 지식이 부재한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록 관리, 아카이빙 업무를 조직 내 고유 업무로 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아카이브 시스템과 같이 아카이브 시스템 등 전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기록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도구가 부재하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건 홈페이지를 좀 만드셔보고 운영하셨던 분들은 좀 공감하실 텐데 서버,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이런 시스템 관리 업무를 하는 데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카이브를 하려고 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아카이브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건데 지속성이 이제 잘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이 어려웠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록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 이해도 부족, 내부의 이해도의 부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기록 관리 잘하는 건 뭐예요? 쌓아두면 그냥 잘 쌓아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혹은 아카이브 만들면 뭐가 좋아요?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우리 조직 돈 없는데 이거 돈 쓸 만한 일이에요? 네. 물론 기록 관리를 잘하는 것이 조직의 수익과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기록 관리는 조직이 비용적 손실을 막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일하는 구성원으로서 저희가 심심치 않게 마주치는 기록 관리의 대표적인 활동은 아까 이제 설명드렸죠. 인수인계입니다. 바로. 그래서 어떤 업무를 특정한 업무를 누군가에게 인계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배울 때 우리 대부분 문서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서들을 가지고 하는데 그 이 문서가 어디에 있고 어떤 내용을 있는지를 안내하는 게 바로 인수인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이 존재를 잘 알지 못하거나 어떤 곳에 있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면 조직의 업무 연속성을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조직이 크고 업무가 복잡할수록 기록을 정리해야 하고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거죠. 어,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이지만 업무 연속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조직이 해왔던 성과를 알지 못하고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은 결국 조직의 소통 비용 증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비록 기록 관리를 하는 것이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하지만 발생하고 있는 비용을 줄여드릴 수는 있다는 거예요. 바로 소통 역시도 바로 이제 돈이 문제인 거죠. 우리 인건비. 사람이 2시간 일할 거 10시간 일고 있는 거 그거 돈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3명이 한다. 돈 나가는 거잖아요. 혹은 누군가 있으면 충분히 지금 우리 조직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만약에 기록 관리가 잘 안 돼서 일을 할 사람들이 좀 많이 할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을 더 뽑는 거 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뽑지 말자라는 거 아니고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업무를 부담시키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록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성과를 더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음, 네, 두 번째는 이제 조직 내 기록 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의 부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저희 조직에는 기록물 전담 담당자가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혹은 아직까지 저희 조직에는 기록 관련된 업무가 없는데 어떻게 업무로 만들죠? 그러니까 지금 업무가 없는데 이 업무에 대한 전문가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업무로 세팅하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록 관리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조직의 장기적인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기록 관리 담당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이제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 즉 쉽게 말 공공기록물법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공공기관은 다 공공기록물도 생산해야 되고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반드시 한 명 이상의 기록관리 전문 담당자를 배치해야 되는 게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뭐 구청, 쉽게 말해서 구청, 은평구청 이런 곳은 기록관리 담당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록의 존재와 위치를 정리하는 역할들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공공기관이 아니잖아요. 그 기록 관리를 전담한 담당자들을 법적으로 뭐 배치되는 게 당연히 없을 뿐더러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전담 담당자를 확보하는 데는 뭐 예산이라던가 그 업무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조직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거는 비단 단순히 뭐 비영리 조직, 시민단체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뭐 큰 대기업이라던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뭐 그런 것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직 국가적으로 뭐 우리가 문화적으로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음, 이런 담당자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업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가 아니라 우리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해서 기록관리 규정을 수립하고 책임자를 지정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기록관리 책임자가 뭐 완전 그 업무를 전담하진 않더라도 함께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미 맡고 있는 업무에도 이제 같이 이제 업무를 함께 진행하면서 뭐 적어도 내가 이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것을 하기면 좋죠. 네. 뭐 그래서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모든 기록에 대한 그런 업무를 다 넘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이제 그 관리 규정들에 대해서 잘 안내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공지해주고 뭐 이런 정도 역할만 해도 충분한데 다른 구성원들은 그분들에게 일을 다 일임할 것이 아니라 같이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책임자의 안내 및 요청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 기록 담당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게 중요해요. 본인이 조직의 구성원으로 생산한 기록이 나의 기록이 아니고 우리 회사의 기록, 우리 조직의 기록, 우리 공동체의 기록, 모든 구성원이 함께 열람하고 살펴보기 위한 기록이란 걸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 혼자 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늘 마음속에 새겨놓고 다른 나의 동료가 기록의 내용과 맥락을 쉽게 잘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이냐? 뭐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죠. 많은 분들이 그 조직 내에 우리 가지고 있는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 가지고 있는 조직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 설계를 바탕으로 잘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건 외부 사람들이 해줄 수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외부 사람들은 뭐 컨설팅은 해줄 수 있지만 조직 내부의 문화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카이브 센터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인데 조직에 알맞는 기록 관리 프로세스를 설계해드리는 일들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록 관리 정책을 완벽하게 만드는 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내부에 가서 어떻게 어떤 일을 하고 조직의 문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본 다음에 아키비스트를 파견해서 기록 관리 프로세스를 설계해 드리는 일, 그리고 어떻게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하면 좋을지, 뭐 기록 관리 기본 교육, 뭐 시스템 교육, 저작권 교육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기록 관리가 왜 어려웠는지에 대한 문제는 바로 전문 기록 관리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수업한 서두에 얘기했지만 디지털 아카이브를 기획하고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너무 비싸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비싼 이유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디지털 아카이브와 웹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한 번 만들어 놓고 관리할 필요가 없는 웹사이트라면은 일시적으로 웹사이트 제작 비용, 서버 비용들만 지출하면 되는데 지속적으로 웹사이트 내 컨텐츠를 관리하려면 별도의 관리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 예산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각각의 조직과 기록의 특성에 맞는 아카이브를 기획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만 만들 게 아니라 시스템 만들어봤자 그 시스템 누가 사용해요? 우리가 사용하죠. 우리가 이용자들이 있어요. 그 이용자들이 어떤 식으로 분류 체계를 만들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요.
서비스 페이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 고민해야 돼요. 이런 기획들도 되게 많은 상당한 경험과 전문 지식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아카이브인데, 그래서 일반적인 웹사이트에 비해서 구축 및 운영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영리 조직 같은 경우에는 예산 규모가 작은 곳에서 작은 곳에서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희망하지만 실제로 구축하기 어려웠던 게 기존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카이브 센터는 이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입형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아카이브 센터는 가입형을 통해서 그 디지털 아카이브를 단순히 용역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입을 하게 돼서 월 소정의 금액을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해드리고, 넷플릭스를 보신다거나 뭐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하시는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 한 번 일회성이 아니라 오랫동안 1년이고 2년이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계속 기록을 관리했을 때 그 증대성이, 그 가치는 증대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도와드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이제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고, 그리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 시스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 관리 기능에 특화된 관리 시스템도 있고, 이 시스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서비스 페이지 역시도 같이 탑재되어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예요.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드릴 수 있다는 걸 이제 이따가 좀 설명드릴 겁니다. 아카이브 기능에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 수 있을 때 필요한 기능이 무엇이냐를 설명할 때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네. 네 번째의 어려움은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부담입니다. 이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뭐 서비스 페이지 알겠어요. 뭐 그런 거 필요한 거 이제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디지털 아카이브 서버, 이거 우리가 데이터 접수된 서버, 이거 누가 관리할 거예요? 뭐 서버 말고도 되게 많아요. 홈페이지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하나의 홈페이지를 만들 때도 뭐 도메인 관리도 해야 되고, 뭐 네임 서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것도 신경 써야 된다고 하고, 뭐 갑자기 오류가 나고, 갑자기 잘 되던데 갑자기 버그가 생기고, 이거 그래서 이 유지관리 업무 누가 하냐는 거예요. 뭐 우리 내부에 그런 전산 관리 담당자가 있으면 해결해 줄 수 있겠지만, 혹은 비영리 IT 지원센터와 같이 이렇게 파트너를 맺고 있는 곳이면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조직, 그렇게 하실 수 없는 조직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유지관리 업무 어떻게 할지 이런 거 고민 좀 하면 좀 생각이 좀 막막해집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죠. 뭐 몇 년 후에 우리가 또 디지털 아카이브 리뉴얼 같은 거 해야 되는데 또 어떡하죠?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제작은 계약에 의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 개발을 해요. 개발을 완료하고 그리고 추가 유지 보수 기간 설정합니다. 그런데 그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홈페이지 만들었던 용역 업체는 더는 유지 보수 책임이 없게 돼요. 뭐 이게 홈페이지 용역 업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계약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유지 보수를 해야 할 일이 발생한다면 그 업체와 재계약을 또 해야 되죠. 뭐 재계약을 안 하는 곳도 계시고 필요에 따라 재계약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자주 하지 않는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뭐 크게 문제가 될지 않을 수 있는데, 업데이트를 많이 하는 곳은 좀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다가 이제 여기에 설명하게 돼서 약간 좀 제가 버벅이면서 좀 설명을 하다가 말았는데, 디지털 아카이브는 기록물이 쌓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는 커집니다. 그 기록물을 우리가 50개 가지고 있던 1년 차보다 200개, 300개 혹은 10,000개까지 가지고 있을 때 디지털 아카이브의 가치가 훨씬 더 크겠죠. 홈페이지와 다른 이유죠, 그게. 그래서 디지털 아카이브가 홈페이지보다 유지 관리가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록 관리를 뭐 디지털 아카이브를 하기 위해서 1년만 하려고 하는 거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적어도 2년, 3년, 뭐 5년, 많게는 10년까지도 운영하시려고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하실 건데, 유지 관리 그만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용역하는 방식대로 디지털 아카이브를 맡겼더니, 혹은 홈페이지 용역을 맡겼더니, 계약하고 유지 관리 기간 지나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관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약에 의거해서 해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점점 방치됩니다. 그래서 혹은 시간이 지나면 또 노후화돼요. 그래서 웹사이트 감각 기간은 좀 뭐 제가 이제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요새 보면 평균 5년 정도로 보여요. 그래서 5년 전에 만들어진 웹사이트 이상, 뭐 7, 8년 전은 보고해도 이제 좀 적어도 이제 그 정도가 되면 낡기 시작합니다. 지금에서 쓰지 않고 있었던 어떤 뭐 시스템을 쓰기도 하고요. 뭐 오픈소스로 만들어진 어떤 기능을 넣어도 그 서비스 갑자기 중단되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그런 거 있죠. 뭐죠? 뭐 플래시, 플래시 같은 것도 지금 서비스 하지 않죠. 어도비에서. 근데 예전엔 그걸로 되게 홈페이지 되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노후화되면서 사용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뭐예요? 홈페이지 리뉴얼 해야 돼요. 근데 리뉴얼 하는데 또 돈 들죠. 그래서 또 하나의 디지털 아카이브는 더 비싼데 디지털 아카이브를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면 디지털 아카이브를 또 리뉴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기존의 데이터는 또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이전에 좀 더 낫다고 여겨지는 다른 운영 환경에 옮기는 과정을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마이그레이션 과정을 해야 돼요. 그것도 돈 들어요. 그래서 디지털 방대한 기록물을 가지고 있는 곳일수록 더욱더 그 디지털 아카이브를 리뉴얼하는 과정들이 더 어려워집니다.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실제로 실제로 마주했던 일인데 저희가 한국문헌정보기술에서 이제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들을 했을 때 재개발 이슈가 어떤 아파트를 어떤 지역을 재개발해서 아파트를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재개발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것이 재개발해야 되는 필요성 이런 것들 막 말하면서 뭐 명분들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회적 그 가치를 좀 만들기 위해서 그 원도시의 환경이라던가 원도시가 어떤 곳을였는지에 대한 아카이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하기 전에 그전에 살고 있었던 그 재개발 지역에 있었던 주택들을 촬영하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기록물들을 수집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뭐 창틀 같은 거 막 가져오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가족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막 다 수집하고 사진들도 다 받아오고 거기에 있었던 막 역사 뭐 그 추억들 이런 거 다 수집해가지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짠하고 만들었어요. 굉장히 큰 돈과 큰 오랜 기간 동안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서 우리 축은 여기에 담아놨으니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더라도 이 홈페이지를 가면 우리가 어떤 생활을 했었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그게 아카이브의 장점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하면서 아카이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들이 이제 재개발이 생겼어요. 그때 한 2,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파트는 이미 지었기 때문에 이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디지털 아카이브를 관리하고 있는 주체들도 많이 사라지죠. 그리고 이미 이 아카이브를 만든 용역은 프로젝트 계약으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1년 구축하고 1년 유지 개발하는, 유지 보수하는 그렇게 프로젝트를 계약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관리하는 저희 같은 회사는 더 이상 이 홈페이지를 유지 보수할 일이 없습니다. 뭐 서버 관리 이런 거 할 필요도 없고 해준다고 해서 저희 돈이 들어가는 이유고 인건비가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하지 않습니다. 권리 주체는 이거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디지털 아카이브는 사라집니다. 관리 주체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리고 재계약을 뭐 그것을 만드는 업체 역시도 디지털 아카이브를 관리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럼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원도시에 있었던 기록들을 다 수집했잖아요. 다 수집했는데 이 수집한 기록들을 이 소중한 기록들을 한데 모아놓고 한 번에 불태운 격이 된 겁니다.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지보수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한 방식은 어, 유지관리 업무를 아예 신경 쓰지 말게끔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가입형 디지털 아카이브 솔루션을 이제 채택했는데 그래서 그 서버, 전산, 보안, 백업 이런 전문가가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IT 문제들을 저희가 계속 관리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대신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제 바뀌는 웹 환경에 맞추는 그런 업데이트 역시도 계속 지원하는 역할. 단순히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용역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디지털 아카이브를 관리해 주시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업데이트는 하는 역할들을 아카이브 센터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을 하실 때 아카이브 센터를 이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른 곳을 좋은 곳이 있다면 혹은 그곳이 더 문화적으로 맞거나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걸 하시면 돼요. 근데 약간 이제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저희는 이제 가입형으로 계속 꾸준하게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